오늘 저희가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 3회차입니다. 매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탈시설 당사자가 가족을 말하다라고 하는 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손님 4분을 모시고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여기 무대 앞에 총 5분의 당사자분은 4분이시고 한 분 조력해 주실 건 소개 같이 부탁드리고요. 4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4분의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형님 쪽에서 시설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창원동에 지원주택에서 사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선입니다. 저는 남양주에 있는 신혜원이라는 개인 운영 시설에서 23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2017년에 탈시설했습니다. 김포 IL 센터 체험홈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김포시 마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살면서 김포 IL 센터와 야학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탈시설한 뒤에 5년 정도 김포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로 열심히 투쟁도 하고 야학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올해는 목 디스크, 허리가 아파서 쉬고 있어요. 쉬는 동안 야학 수업도 듣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마트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김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희선 씨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마흔 15년 다 장애인 거 지금은 노들악에서 해당이자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두명이고요. 직업훈이의 지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프보드 호우센터에서 전로 지원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집회나 권익응원 활동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수님, 그다음에 김희선님, 그리고 희선님을 대독해 주시는 물결님, 그리고 장애경님, 최주명님과 함께 오늘 3번째 이야기 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조사했던 내용 중에 그 시설에 거주했던 2,8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중에 72%, 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연고가 계시는 분들이 시설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28%, 한 800명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무연고,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시설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그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 우리 이제 희선 씨와 애경님은 개인 운영 시설에서 생활하셨고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었는데 이런 이제 규모가 작은 시설일수록 연고가 많이 그러니까 연고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조사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4분도 이제 가족 연고가 다 있으신 분들이신데 그 이제 시설에 이제 어떻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셨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질문을 4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다가
7살 때 처음에 들어간 거는 36개월이었어요. 거기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저도 어렸었고 2년 동안 우는 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거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제 방학권이었고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입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7살 때 들어가서 살다가 36개월은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만 18세가 넘으면 나가라고 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91년도에 거기 이사님이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거기 사관페스타 병원에는 주셔지니까 거기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대학갈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너 들어가야 너 안 들어가면 갔다고 없다 하시고요. 그냥 딱 맞겠어. 그냥 거기 92년도에 들어가서 5년 후에 그냥 살다가 그 5년 전에 거기 있는 한근자씨가 있었어요. 한근자씨하고 저하고 여기 비위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서 신고하자고 그 얘기했고 외부 단체가 저희가 없어갖고 알아보고 하는 도중에 발바닥 위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버스 타고 그때 당시는 버스가 잘 안 다녔어요. 버스가 다녀도 반나절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겨우 올라타서 발바닥 사무실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럼 저희와 함께 하려고 손 내미는 게 지금의 형의 집 이사로 되신 김정아 이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2008년도부터 양천구청에서 인수위도 하고 거기다 집회도 하고 마연이 공원에서 노트북 샀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자립증언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맹땡을 하다시피 맨몸에 그냥 마연이 공원에서 장막 치고 그해 2008년도에 그 자립생활 그 지원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나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제도도 불안정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 못 나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의존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 시사에서는 2019년도에 나와서 지원주택이 생겨서 장안동 장안주택을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을 처음 만든 그 투쟁에 함께 해주셨는데 그 투쟁의 역사와 지금 이제
자립해서 살고 있다라는 쭉 아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희선님 이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15살 때쯤 아빠가 학교로 가자고 공부하러 가자고 했는데 나는 머리로는 안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울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방에서 자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언니, 엄마 아빠한테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 라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네 라고 했어요. 처음 갔을 때 학교가 아니고 좀 이상했어요. 당시에 큰 거실에 칸막이 치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지냈어요. 화장실도 멀리 있어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줘야 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 집에 가고 싶다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보내달라고 집에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시설에선 안 해줬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모든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계약서를 써요.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신혜원 23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내 통장엔 13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인권 침해였어요. 때리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으니까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한글도 모르는데 성경 외우게 하고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시설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27살 때까지 집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친척분이 말씀해갖고 제가 뭐 얘기해서 말씀 좀 해서 근데 알아보고 가고 했는데 집에서 반대 너무 심했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않고 싸우고도 많이 싸우는데 이제 싸우다가 해갖고 나는 바깥에 놔두고 싶고 가고 싶다 했는데 갔대요. 갔는데 집보다 더 심해갖고 바깥에서 못 나가게 했지. 나는 게 하나도 없고 일만 시키고 바깥에 애들 아무도 안 내보내주고 집에도 안 보내주대요. 15년 동안 제가 그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핸드폰이 뺏기면 밤에 아버지도 인쇄되고 전화번호 하나고 갖고 나와서 기어 나오니까 경찰서 끌어갔대요. 가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그때 맞자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됐죠. 아마 이제 애경 언니가 탈리서란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야기 됐었어요. 저도 그 애경 언니가 시설에 있을 때 탄진이 형이랑 같이 언니를 만나러 가서 이제 언니에게 나오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당시에 언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새벽에 그 시설 앞에 자갈밭이거든요. 돌이 막 있는 좀 이렇게 그냥 걷기 힘든 자갈밭 같은 돌이 많은 그런 곳이 쫙 있는데 곳이었는데 거기를 기어 나왔어요. 언니가 무릎이 다 까지고 까진 상태로 기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언니를 본 누군가가 경찰서에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경찰서에서 다시 시설로 연락하는. 근데 그때 언니가 정말 나 시설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딸랑 가지고 나온 임소연 발바닥 행동 당시 활동했던 임소연 활동가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마침 소연 언니를 만나고 근데 언니가 그 자리에서 정말 강하게 난 들어가지 않겠다. 시설 직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굳건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자립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얘기까지 언니가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명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12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시설에서 거주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시설에 들어간 이유는 아버지의 가족 혼란 때문에 신고가 몇 차례 접수가 돼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청해가지고 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왜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쌍노는 네, 이상입니다. 이제 위급상이기 때문에 아마 아동 전문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분리 조치로 했을 텐데 그 분리 조치를 하면서 시설로 보내진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위급상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연히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시설에 가시게 됐고 우리 세 분 역시 가족과 지역에서 사시다가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더 이상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을 때 그곳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 외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것 같고요. 장애가 있는 가족이 정말 모든 것들을 책임을 다 전가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지금의 우리 정책에 아주 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그 복지 정책이 어떠한가 개인에게 맞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기보다 정말 아주 편한 가정이 아니면 시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끔 강요하는 이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네 분의 시설에 생활했던 거주했던 삶을 좀 합쳐보니까 한 100년? 100년 조금 안 되나요? 그 긴 시간 네 분의 시설의 삶을 한 100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시설의 삶이 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시설을 좀 결심하셨던 그런 어떤 계기, 어떤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우리 주명님과 애경님에게 이야기를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던 저기 시설 원생이요. 이때 이제 사담을 뜯다가 찍고 그거 앵कर 거 사진은 제가 꿈에도 몰랐대요. 이 원장이 이 애기 받을 때는 원장이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한테 맡기고 밤에는 안 맡기고 나한테만 맡기고 저는 반 세워야 돼. 진짜. 반 세우고 나중에 이제 꼭 앉아서 이제 조각하면 시켜갖고 근데 우유는 제가 또 사서 먹여야 되고 왜냐면 애기 우유 몇 푼이 숟가락 몇 푼인데 그게 쓱 먹으니까 제가 전부 다 옆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못하면은 원장이 왜 그거는 못 시키는 거 나한테 뭐하고 가가서 한 번도 아무것도 없었 진짜 이만 쓰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못해서 나한테 애기가 저기 누군가 시켜서 같이 사부해서 오가고 그렇게 됐지 진짜. 그것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내가 뭐 해달라면 안 해주고 지가 답답해서 반대서 했다는 못 나가고 진짜 너무 뭐 감옥이니까 그 생각 다 들더라고. 그 어쨌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저때가 29인가 그랬을 거예요. 진짜 어쨌든 죽고 싶은 한두 번 아니었지. 근데 집에 뭐 얘기하면 가족들이 내 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 왔다. 갔다 두면 간다. 나보러 왔는지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가고 매번 결심했는데
못 나가게 된 거 안 도와주니까 저도 포기했지요. 근데 김경래 만나서 보치한테 걷게 됐는데 언제 같이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왔는데 둘 다 애 주둥하니까 둘 다 안 내보내주고 싸웠죠. 그래서 안 되겠어. 탄지기만 그만 애 주고 와라. 나 여기 갖고 이제 탄진 좀 애 주고 왔는데 한 두 공 왔다 간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예 먼저 나갔죠. 그거 한 달 만에 아니야 2주 만에 핸드폰 산다고 보냈는데 그건 이제 내가 2달 만에 뺏기는 바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응급도 기차도 안 타고 아반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시서에 들어간 것부터 말을 할게요. 시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친구가 홍아들한테 맞고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맞는 장면을 몇 번이나 보고 시서 모두들 단체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 좋았고 친구가 맞는 모습을 직접 보고 저도 무서워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입을 생각하는데 대리가 제가 아는 형아 한 명이 더 나가기 전에 자의시한 주택으로 퇴근을 하였거든요. 그 애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자의시한 주택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신서 담당쌤한테 말하고 저도 자의시한 주택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주명님은 시설에 계실 때 아마 자립생활 주택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나 자립생활 주택에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시설에서는 가라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아니요. 뭐 처음에는 막 못 가게 하다가 몇 번이나 말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족에게 나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시설 혹은 이제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떠했을지